지영 아나운서는 이제 가을인데 이상형 이런 단어 들으면 또 부담된다 이러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늘 주제랑 상관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뭐 기승전 저의 미래 배우자 얘기로 갑니까? 그렇죠. 정했어. 이상형이요? 어. 아니 다들 제가 눈이 엄청 높을 거라고 하시던데 저는 생각보다 그냥 마음 따뜻하고 믿음이 좋고 온유하고 뭐 이런 분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소개해 주시게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 마음 따뜻하고 온유하고 이런데 잘생기고 이런 거더 붙죠. 재산 100억. 재산 100억. 그 최근에 이제 종영되고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킹더랜드 이준호 씨 도깨비에 이어서 새로운 이상형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잘생기고 이제 모든 조건들 다 갖췄죠. 맞아요. 근데 우리 박성우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저요? 네. 갑자기? 갑자기. 지금 물어서 될 일이에요.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바꿔도 드릴까요? 무슨 질문일까? 이상형과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두 분 다? 당연하죠. 저는 이상형이 저희 부인님입니다. 부인님으로 거짓말인 거 티났고요. 저는 이제 이상형을 이제 만들어 나갔죠. 제 스스로 스스로 이제 라이팅을 최면을 하셨네요. 거면서. 예.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방영된 뭐 킹더랜드 얘기도 하고 뭐 네. 그랬지만 이상형이 과거에 이렇게 남자 주인공들하고 지금 남자 주인공들 보면 좀 바뀐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네. 유머러스하고. 그러니까 박성우 씨 같은 예전에도 인기가 있으셨지만 지금은 더 이제 여성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네, 말 잘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예전에 왜 저기 뭐야 70년대 80년대 영화들 보면 막 부락부락하고 맞아요. 막 이런 붉으신 남성상. 남성적인. 우리 박사님이 요즘 시대에 태어나셨으면 인기 엄청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70, 80년대 인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전에 했던 희소성에서도 시간이 따라서 희소성이 바뀐다라고 했지만 네. 이상형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선사시대 유물들 보면 여성상 이렇게 했는데 보면 네. 되게 이렇게 막 둥글둥글한 그런 네. 그렇듯이 맞아요. 이 경제학자들은 이 냉정하다 맨날 그 얘기 하셨는데 네. 비교적 이상형에 대해서는 지고지순해요. 진짜요? 경제학을 처음 이제 학문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아담 스미스부터 해서 200여 년간 경제학자들은 뭐 이상형이 동일합니다. 한결같아요. 합리적인 사람. 사람은 아니고요.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경제학에서는 이상적인 시장, 이상형입니다. 이상형은 현실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다. 현실에서는 저 조건을 다 충족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어떤 시장이 완전 경쟁에 제일 가까울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 근데 최근에 이 경향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지? 친한 분이 가게를 해. 품질이 별로 안 좋아. 친하다고 해서 계속 가주는 게 과연 옳을까?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그건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통용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 내래국 북쪽에서는 그런 거 통하지 않아. 오늘 약간 의상도 그러니까. 통할 것 같은데? 그래서 굳이 이제 경제 체제를 떠나서도 크게 말하면 완전 경쟁이잖아요. 네. 제일 방점이 가는 게 완전 경쟁이야.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뭐가 되느냐? 애를 안 낳잖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애를 안 낳는다 네, 맞아요. 했는데 어쨌든 경제학자들은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나는 잘 모르겠고 네. 생산성 측면에서만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다.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율적이다. 참 쉽지 않은데 그럼 완전 경쟁은 오늘 뭐 어떤 걸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뭐 처음에 이상형 네. 물론 기승전 지영 아나운서 결혼이 제일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네. 이게 완전 경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하지만 다소 좀 딱딱할 수 있고 이런적이라서 오늘 약간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조금 더 완전 경쟁에 대해서 요 정도 알면 나 경제학 좀 배웠어라고 이렇게 좀 어디 이제 어깨 좀 수다 이렇게. 수다 네. 떨 때 이제 아는 척 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다수의 땡땡이가 존재해. 다수의 나와 같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예. 복제품이 존재해. 그러니까 이제 나랑 어떤 그 생각과 어. 어떤 그 기술력과 뭐 이런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이 딱 존재했을 때 거기서 이제 경쟁이 딱 일어나서 이제 더 앞서가려고 하겠지. 땡. 자신 있게 말했는데. 에이플 받기 힘들어요. 네.
비슷한 개념이 밑에 있어요. 아, 그래요? 밑에 있는데 아예 틀리지 않아요. 감이 좋으세요. 첫 번째 뭔지 일단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해. 뭔가 가격 경쟁 느낌인가요? 그렇죠.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판매자만 많은 게 아니고 구매자도 많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구매 독점이 돼도 이게 원활하게 자원 배분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흔히 생각하듯이 농산물 시장에 막 사람들 북적북적하는 네.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해가 됩니다. 이런 개념이었구나. 약간 근데 두 번째 거는 우리 박성호 씨가 말씀하신 거랑 연결하면 사람. 동질적인 제품. 사람. 그렇죠. 제품. 사람이 아니야.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뒤에 있는 다른 힌트들이랑도 연관이 되는데 완전 경제 시장에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최상의 제품, 맞아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가 없어요. 동질적인 제품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제품의 질이 동질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로운 거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이탈이 가능하다. 판매를 할 수 있으면 뭐 어디든지 그렇죠. 가서 판매를 할 수 있고 살 수 누구든 그 생산자가 될 수 있고 네. 누구든 구매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맞네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에서 제일 이제 어려운 사례가 제가 생각해 보면 의학 산업. 그러네요. 그러네요. 내가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의사가 아니면 큰일 나죠. 그러네요. 맞아요. 이런 식의 누구든 진입할 수 있는. 네. 생각해보면 방송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방송도 요즘에 뭐 유튜브 그렇죠. 때문에 뭐 많이 하긴 하는데 막 아무나 들어와서 하고 그렇죠. 이런 거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사실은 탈퇴도 이거는 좀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탈은 왜? 들어가는 거는 경쟁이 더 많이 되니까라고 하는데 이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 들어가고 나오고가 쉬워져야 돼. 왜냐하면 뭐 어떤 산업 경우에는 투자금이 너무 많아서 쉽게 이탈할 수 없으면 이게 경쟁이 떨어져요.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에 땡땡이가 없다. 비대칭. 오, 그래요? 우와. 이야, 이거는 것 같아요. 정보의 비대칭이 없다. 그래서 아까 박성우 씨 얘기하신 게 일견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들 비슷한 것들, 비슷한 생각들,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완전 경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누구든 가서 거기서 경제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의 품질들이 돼서 같은 품질의 물건들이 생겨나고 정보 비대칭이 없어.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완전 경쟁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 물건에 대한 정보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엘빈 토플러 아닙니까? 죄송합니까? 네. 제가 유일하게 제가 제목가 아는 거. 이게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정보의 혁명인 거고. 어쨌든 정보는 하나.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그러니까 정보화가 되면서 정보 비대칭이 더 많이 완화가 됐죠. 그래서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포장을 해주시죠. A 마이너스죠. 던지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사례를 들 텐데요. 이 사례들이 뭐야 아닌데 그 아까 얘기한 거 아닌데라고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형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네. 괜히 이상형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상형은 현실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믿습니다. 있으니까 이상형이 생성된 거겠죠. 그죠? 우리 킹더랜드의 네. 그 대표님도 그 실제 생활은 이준효 씨는 안 그렇잖아요. 이상형은 늘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거고 현실에서는 저 조건을 다 충족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경쟁 문제에서 다음 중 완전 경쟁 시장은 이라는 문제는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하자면 뭐 다른 뭐 경쟁이 좀 비교적 약한 독과점이 심한 시장들을 놓고 다음 중 완전 경쟁에 가장 가까운 시장은 정도 낼 수 있는데 그럼 너무 구차하잖아. 그래서 다음 중 과점 시장은 낼 수 있어요. 독점 시장은 낼 수 있어.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을 사례를 묻는 문제는 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상이다. 이상형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진입과 퇴출 장벽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시장이든. 그렇잖아요.
그다음 물론 다수가 존재하는 시장은 있을 수 있지. 근데 제품의 질이 동질해 모든 제품이 다 동질해 그러기 쉽지 않죠. 그렇죠. 정보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죠. 정보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존재하진 않는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저런 조건이 만약에 성립한다면 이상형이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게 이런 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러면 누가 제일 이익을 볼까요? 소비자. 맞아요. 맞아요. 소비자. 네. 그러니까 소비자. 소비자가 이득을 봅니다. 생산자는 정말 치열하게 경쟁만 하다가 경쟁만 하다가 갈아넣는 그죠. 시장이죠. 예.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생산자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완전 경쟁을 안 만들려고 하나? 이윤을 못 벌어서? 기업의 목표는 약간 독점이나 독과점으로 가는 게 목표죠. 그렇죠. 근데 경제학자들의 목표는 그 시장을 완전 경쟁에 가깝게 만드는 게 목표기도 해요. 또 선하긴 하네요. 경제학자들이 참 차갑긴 해도 선해요. 예. 아니 내일이 아니니까 효율적이니까. 남일이라 예.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초과이윤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게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장에서 생산자는 초과이윤을 얻지 못해? 이건 무슨 노예인가? 진짜 소비자들을 위해서 자기는 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막 물건만 생산해야 되는 존재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예를 좀 들기 위해서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뒤에 있는 사진 잠깐 보시죠. 감자 시장입니다. 감자도 있고 뭐 태비도 있고 막 쭉 있는데 이런 겁니다. 감자 시장이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이다. 물론 뭐 감자 시장이 다수의 생산자, 소비자가 존재한다. 뭐 이런 것들, 뭐 진입과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다 이런 것들은 맞겠지만 동질의 제품이 존재한다. 뭐 정보 비대칭이 없다 이런 것들은 조금 정확하게 대비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이제 비교적 완전 경쟁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형이다. 이상적인 감자 시장이 됐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감자를 농부가 1년 동안 생산을 해서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벌었어. 네. 감자 판매 금액이 5천만 원이야. 근데 그 감자를 생산하는데 뭐 저런 홈이나 비료나 비료나 치감자나 이런 것들 사는데 1,000만 원이 들었어. 네. 그럼 이득은 얼마죠? 4천만 원. 네. 4천만 원. 네. 근데 경제학에서는 요 이득 4천만 원 중에서 암묵적 비용이라는 걸 또 추가로 비용으로 써야 돼요. 그 뭐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선택한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정확하게 기회비용에 섞여 있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감자와 대비되는 다른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게 고구마야. 네. 그래서 고구마를 생산했다면 내 순이익이 3천만 원이야 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경제학적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비료 사고 호미 사고 하는데 들어간 1,000만 원 고구마를 생산했다면 얻을 수 있는 순이익 3천만 원 해서 총 4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학적으로 발생하는 생각하는 초과 이윤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이 1,000만 원의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자를 농사를 지으면 고구마 대신 감자 농사를 지어? 그럼 어떻게 되지? 1,000만 원이 더 이득이 낫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감자로. 그렇죠. 고구마 농사 짓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감자 시장으로 들어오겠죠. 네. 언제까지? 그게 0이 될 0이 될 때까지. 예. 감자의 가격이 4천만 원의 수익이 날 때까지. 네. 4천만 원 수익으로 내려갈 때까지. 네네. 그러면 감자를 판매한 돈이 4천만 원. 네. 홈이랑 비료 사는데 1,000만 원 들고 고구마 생산하는데 들어간 기회비용 3천만 원. 네. 해서 4천만 원에서 똔똔해서 초과 수익은 0이 되는 거죠. 네. 내가 다른 일을 했을 거에 비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누구든 들어와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진입과 퇴출 장벽이 있는 시장이라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라이센스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비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들 열심히 자격증들 따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돈 벌었다고 하면 너무나도 다 뛰어들거든. 그렇죠. 예. 이게 이상향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또 이상적인 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네. 이렇게 초과 이윤이 없어. 가격이 뭐죠? 감자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소비자들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좋은 이득이 거죠. 가는 거죠. 사회 전체의 그런 생산성이나 후생은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네. 거래량도 더 늘고. 그렇군요. 소비자들은 완전 경쟁 시장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그렇죠. 기업은 독과점을 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든 시장이 다 완전 경쟁인 거야.
그래서 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야. 그래서 다 생산량도 극대화되고 소비자들이 거기에서 자기가 생산한 것들을 가지고 해피하게 제일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최대한 공급자들 내가 벌어들인 일터에서는 진입장벽이 있었으면 좋겠어. 기업도 독과점 했으면 좋겠어. 라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네요.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의 사례로만 보면 그래도 또 안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 지영 아나운서가 잘 정리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 구조에 대해서 제가 또 공부를 해왔는데요. 저랑 같이 만나보고 오시죠. 박지영의 이콕콕콕 시작합니다. 경제학에선 시장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경쟁 시장과 또 과점 시장인데요. 먼저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수많은 공급자와 또 수요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이나 거래량 같은 시장 조건이 다수의 소비자나 또 생산자에게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반면 이 과점 시장의 경우에는 소수의 기업만이 상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 기업 혹은 소수 기업 간의 합의에 의해서 시장이 지배되는 그런 형태를 뜻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신 시장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소수의 기업 간 상호 의존성이 높은 형태로 제품 가격을 설정하거나 또 생산량을 조절하는 담합 행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또 특징이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여수신 시장에서 5대 은행의 점유율이 커지면서 과점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암학의 출판 시장 독점에 대한 정부의 조사를 촉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꼭 알아두어야 할 경제 상식, 이번엔 시장 구조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과점 시장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완전 경쟁 시장은 이상형이야.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시장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존재하는 과점 시장 네. 혹은 개인 사업자들이 많은 이건 이제 조금 더 어려워서 그냥 알고만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독점적 경쟁 시장 같은 시장이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독점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은 양극단에 있는 그런 사례고 엄밀하게 보면 완벽한 독점도 완벽한 완전 경쟁도 특히 완전 경쟁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내용들을 잘 정리하셨나 확인 차원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아우, 하겠습니다. 시험 좋습니다. 봅니까? 들어와. 질문 들어와. 완전 경쟁 지금. A뿔 받으실 수 경쟁. 있을지 제가 이제 네.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감자 시장이 완전 경쟁이라면 가정을 했는데 그러면 진짜로 감자가 완전 경쟁 시장의 상품이라면 네. 어떻게 구매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감자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그 생산자에게 직접. 생산자에게 직접. 네. 또. 근데 완전 경쟁의 조건상 정보가 다 똑같고 그런 전제 조건을 달면은 사실 어디서 사든 진짜 똑같지 않을까요? 오, 정답. 내가 그걸 생각 못했네. 왜냐면 농로까지 가는 거리, 시간. 완전 경쟁은 일물일가의 법칙 성립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품목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 비대칭이 없어. 이게 어떤 품질이고 또 다른 데서 얼마에 팔리고 원가가 얼마인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 같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는 거죠.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으니까 효율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식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에 조금 더 가깝긴 하죠. 그러네요.
박성호 씨가 사나 내가 사나 똑같은 주식은 다 그 시간대는 다 똑같은 가격에 거래가 되니까. 근데 거기는 그 정보 비대칭이 좀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상형이 없다는 없네. 거죠. 없어요. 맞아요. 누구나 주식 계좌 개설할 수 있고 또 그 시간에는 다 같은 가격으로 거래를 해. 증권예탁원에서 주식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주식 증권회사들을 통해서 각자가 다 주식 주문을 넣고 하지만 의사결정권을 가진 지분만큼 같은 가격에 거래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주식시장도 완전 경쟁에 가깝긴 하지만 정보비대칭 존재하죠. 그래서 완전 경쟁은 어디까지나 우리 경제학자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있는 이상형이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감자도 저기 농부한테 직접 가서 밭대기로 사잖아요. 싸게 후려치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감자 품질이 달라. 그리고 감자 진입 장벽 있어요. 저 감자 농사 못 지어요. 그거 제가 이제 감자 농사 짓는 거 배우고 하면 이미 베테랑이신 분들은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니 박사님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데 오늘 경쟁 얘기하면서 경쟁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완전 경쟁이라는 게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유용해요. 가장 저렴하고 또 효율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검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근데 어떤 시장이 완전 경쟁에 제일 가까울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 뭘까요? 판단할 수 있는 소비자의 행동 만족도, 행복 만족도. 예. 블랙커머스의 존재 여부. 역시 예능인 순수하시다. 그 왠지 조건 4가지 중에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얘기했던 것들 저희가 쭉 완전 경쟁 얘기하면서 했던 것들에서 쭉 힌트들이 있어요. 한 단어로 딱 축약할 수 있어요. 뭐지? 한 단어로? 왠지 딱 들으면 무릎이 네. 빡칠 것 같은데. 네, 네. 가격입니다. 가격. 역시 돈 그냥. 아이, 너무 명쾌한데. 실제로 이걸 이제 러너 지수라고 하거든요. 네. 러너라는 경제학자가 개발한 지수인데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러너 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요. 0에 가까울수록 완전 경쟁에 가까운 거고요. 1에 가까울수록 독점 시장에 가까운 겁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이게 이제 식인데 그냥 분모에 가격이 들어가고요. 분자에 이윤이 들어가요. 근데 1이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가격하고 이윤하고 같다는 말이죠. 네. 가격이 100만 원인데 이윤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이에요. 원가가 빵이라는 말이죠. 나 혼자만 팔 수 있으니까 이게 빵원이라도 100만 원에 팔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전부가 다 내 이윤이 된다는 거지. 앞에서 얘기했던 러너 지수가 0이 됐다라는 말은 분모는 가격 그대로 있는데 분자가 얼마예요? 빵이에요. 기억나시죠? 아까 감자 시장 초과 이윤이 얼마라고요? 네. 빵원. 빵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의 비용하고 가격하고 얼마나 격차가 나느냐, 분자가 얼마나 되느냐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하고 원가가 거의 같아지는 수준이 됐어. 그럼 빵이 되는 거지. 근데 가격은 높은데 원가에 비해서 가격이 턱없이 많이 높아. 원가는 이게 10만 원인데 가격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1000만 원분의 990만 원 하면 거의 1에 가까워지죠. 네. 근데 1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팔 수 있어. 이건 엄청난 독점력을 가진 기업인 거죠.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전에 배웠던 특허 얘기할 때 그런 맞아요. 특허 기업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원가 대비해서 얼마나 높으냐로 측정하는 게 러너 지수입니다. 원가 대비. 그래서 러너 지수가 0에 가까워졌어. 그럼 여긴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에요. 러너 지수가 1에 가까워졌어. 이건 굉장히 독점적인 시장인 거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카페를 경치 좋은데 하나 그냥 바닷가에 이번에 휴가 갔는데 멋있는 데가 있었어. 보니까 카페가 하나도 없어. 하나 세웠어. 아메리카노 하나 만드는데 1,000원쯤 원가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5,000원에 팔아도 손님이 많이 와. 그걸 본 지영 씨가 셈이 나서 옆에 카페를 개설한 거지. 네. 근데 4,000원에 팔아.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몰리겠죠. 저한테 다 가지. 네. 초과이윤 4,000원, 0.8. 러너지수가 0.8이었어요. 네. 근데 지영 씨가 4,000원에 파는 바람에 저는 이제 어떻게 돼요? 3,000원에 팔아요. 3,000원에 팔아야지. 네. 근데 이제- 0에 가까워지. 0에 가까워지는 거야. 3,000원에 파는데 그럼 지영 씨가 가만히 있을까요? 네, 또 내리니까. 2,000원에 내리겠지. 네. 그럼 어디까지 가요? 1,000원까지 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1,000원이야. 네. 그럼 빼기 1,000원 하면 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거는 이제 가격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 똑똑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카페를 차리고 그 옆에 땅을 또 삽니다. 이제 주변에 진짜네. 그래야지. 합리적인. 네. 역시 이게 학자들이 못 따라가는 빨개지예요. 그러네. 네.
아까 지영 아나운서가 우리 과점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시장에 기업들이 지배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게 이제 허쉬 허핀달 지수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는 2개 혹은 3개의 상위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 HHI 지수하고 러너 지수하고 사실은 이게 서로 플러스에 상관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 이제 초과이윤이 더 많은 경향이 있었어요. 기업들에.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 경향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지? 플랫폼 기업 때문에. 우리 그러네. 쿠땡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 쿠땡 이런 기업들 생기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물류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쿠땡 뭐 무슨 배땡 이런 어플들이 엄청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어요. 경쟁을 맞아요. 더 치열하게 만들었어요. 네. 하위 구조의 공급자들의 경쟁은 더 치열하게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 AT사라고 아실 거예요. 네. 미국의 최대 통신사. 네. 이게 독점 회사입니다 하고 미국이 공정위에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강제로 이게 쪼갰어요. 왜냐하면 독점력이 많아졌어. 러너 지수가 높아. 그럼 너네는 분명히 독과점을 행사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거고 그럼 초과이윤을 얻을 거야. 소비의 후생이 안 좋아. 그러니까는 경쟁할 수 있게 쪼개. 라고 판결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 플랫폼 기업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러너 지수가 너무 좋게 나오는 거야. 영에 가깝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뭔가 플랫폼 기업을 위한 어떤 지수를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고안해서 노벨 저는 뭐- 경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또 그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법안을 또 발의를 해야겠죠. 맞아요. 이거는 오. 가서 뭐- 좀 도와주세요. 아, 정식으로. 제가요? 네. 독과점도 사실 소비자한테는 너무 부당한 거고 기업이 마음대로 초과이윤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완전 경쟁 시장은 없는 거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더 치열할수록 좋은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기업의 숫자가 굳이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치열하게 경쟁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 소비자의 제왕의 도를 잘 보여준 손님은 아니다의 제왕의 도를 잘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사진 잠깐 보시죠. 도원결이 아닌가요? 도원결이 그렇죠. 삼국지입니다. 그렇죠. 예. 저 삼국지 인물 가운데 한 분을 본받으면 돼요. 누구를 본받으면 될까요? 그분 아닌가요? 그분 유비. 덕치. 오 덕치. 예. 오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장비쯤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삼국지 인물 누구 좋아하셨어요? 저는 제갈공명. 제갈공명 맞아. 제갈공명파 있었어. 예.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싸움 잘하는 조운이나 아니면 진짜 그 맞는 캐라고 하죠. 조조 좋아했어요. 조조 네네. 다 잘하잖아. 전투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뭐 이게 나이가 들고 경작하면서 보면서 느끼는 게 가끔 그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삼국지 장면들이. 야 이게 진짜 대단한 책이었구나. 이래서 고전이라 불리는구나. 맞아. 라고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유비는 어렸을 때 생각에는 그랬어요. 덕치라고 하지만 그건 잘 안 와닿고 근데 얻어 걸린 사람인 것 같았어. 그래요? 어렸을 때 기억에는 관우하고 장비가 굳이 왜 유비를 끼워줬지? 뭐 그러고 제갈량은 굳이 왜 유비를 따라갔지? 뭐 덕이 있다는데 그렇게 덕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했는데 자세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삼국지를 다시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유비가 진짜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우 나는 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같이 죽을 거야 라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자기 능력은 많지 않지만 계속해서 경쟁을 시켜요. 가만히 보면 삼국지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우와 장비는 경쟁을 해요. 전투에서 서로도 공을 많이 세우려고 경쟁을 해요. 그 유비라는 어떤 군주를 두고, 그러니까 그 대표성을 두고 자기들 인정받고 싶어서 계속해서 경쟁하게 하는 거죠. 뭐 내노라 하는 한국의 네.
그 대표님들 있잖아요. CEO 분들이 그렇죠. 데리고 있는 연구원들, 임원들 스펙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뭐 우리 역사에도 봉건 시대에는 다들 왕들이 왕이 되는 이유는 뭐죠? 그 창업군주 빼놓고는 다 아버지를 잘 만나서 왕이 된 거잖아. 그렇죠. 물려받는. 세종대왕은 생각해보면 세종대왕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왕이 생기는 거예요. 외동들이 그렇게 딱히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있어야 되는 가야 된다. 그래서 제왕의 도들을 지금의 CEO들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실 뭐 앨런 머스크가 대단해 보여도 사실 앨런 머스크, 스티브 잡스 역시도 그 밑에 대단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경쟁시키고 계속해서 그 안에 좋은 사람들 풀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 왜 재벌가에서 자산 물려줄 때 엄청 경쟁시켰잖아요. 그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네, 엄청 경쟁하고 필요한 거네요. 다.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단골 고객이 좋고 충성 고객이 좋지만 사과전자 너무 좋아. 나는 저기 S전자 너무 좋아. 이렇게 너무 몰아가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해야지. 맞아요. 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친한 분이 가게를 해라고 했는데 품질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 친하다고 해서 계속 가주는 게 과연 옳을까? 아, 그렇죠. 어. 그럴 수 있지. 또 정으로 가면 발전은 이분의 맞아요. 발전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어서 그래서 완전 경쟁에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늘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서로 이 기업들을 경쟁하게 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네. 아주 엄청난 임무를 가졌네요. 그럼요. 예, 소비자가. 정말 경제학자다운 그 냉철한 판단. 네. 지인 가게도 가지 말라. 아니 발전을 위해. 아니.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이 힘을 가진 이유는 뭐죠? 정치인들을 경쟁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사극 보면 그러니까 왕이 물려줄 때 아들들한테 절대로 한 놈한테 다 몰아주지 마라. 너 믿지 마라. 그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게 경쟁이라는 구도가 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는 이렇게 경쟁해서 결국에 다 지치고 포기하게 되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의 주제를 바탕으로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되는 계기인 것 같아요. 서로에게 좀 윈윈, 원동력이고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구도지 않나 싶네요. 맞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생산에 대한 구조는 대부분 다 기업 형태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기업들은 경쟁해야죠. 개인들 우리 또 너무 입시 경쟁 이런 거는 또 곤란하겠지만 그래야 기술 개발도 하고 예. 훨씬 더 선의 경쟁들이 되는 것 같아요. 핸드폰도 그 바꿀 때 그 기종을 바꾸지 말고 제조사를 바꿔줘야 돼. 그래야 더 좋은 거 만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또 쓰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네. 현명한 이런 뭔가 주대 이런 시선을 바탕으로 우리가 평가를 잘 해줘야지만 네. 기업들도 올바른 경쟁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서로 이제 선순환인 구조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의 찐 브라더. 딴딴딴딴딴딴딴. 이코스터리 시청자 여러분들 송중근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재 개그 좀 잘 하거든요. 사사를 해주시면 저도 좀 이렇게 그때까지 해오시던 거를 하는 게 그동안 공부하시는데 드린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제까지 해온 게 아깝지 않니는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거. 매몰 비용이요. 오늘은 경쟁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희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